굉장히 저는 내성적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거, 그걸 굉장히 좀 무서워했다, 꺼려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붓글씨를 하게 됐는데 거기 소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생기고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거, 그 집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겪는 불안 있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것, 당혹함. 그런 감정들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붓하고 먹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게 이제 그림을 이끌게 된 계기가 되고 그랬었죠. 어두움과 밝음 사이에 감정의 리듬과 순환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 이만수 작가입니다. 선생님은 학교 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93년이니까 30대 초반? 33살에 이제 운 좋게도 이제 학교에 재직하게 되어서 횟수로는 지금 한 33년 정도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올 8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퇴임을 합니다. 아유,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업 작가. 네, 그렇죠. 네. 33년 만에. 네네. 사실은 좀 설레요.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아, 내가 사회 초년생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느낌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드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8, 90년대 한국화의 상당히 뉴웨이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계셨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80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부터 약간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소위 수묵화 운동이라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하단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묵이라는 거를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앞머리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에 앞서가지고 하나의 어떤 전제가 되니까 과연 개인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위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나름대로 했던 거예요. 지금 닥치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 그리고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도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그리고 또 수묵을 사용을 하지만은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섞어 쓰면서 작업을 하게 됐고 어떤 사회상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러프하고 거칠게 화면을 막 그냥 분출하듯이 그린 어떤 그런 그림들 형상은 이때 감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같이 가미가 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또한 작업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약간의 어떤 그 추상적인 붓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믹싱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떤 유행하던 수묵과 채색의 결합이라는 어떤 키워드에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더 진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게 좀 많이 있었죠. 그때 8, 90년대. 많이 있었죠. 네네. 눈 감고 살아야 되고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그런 그림이 제 작업의 어떤 그런 주된 모티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89년도? 네, 89년도. 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미술대전 그 한국화봉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대충 계산해 보면 30대가 되기 전에. 네. 만 28살이었죠. 네.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는지. 조금 저 자신도 많이 놀랐죠. 저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놀랐고 그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제 작업의 어떤 그 용기, 내 작업이 이렇게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쪽에서 고무된 그런 계기이고 저희한테는 하나의 뭐 사건이죠. 그게. 그럼 그때 어떤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불안한 사회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어떤 내면의 갈등과 불안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인데 그래서 타이틀이 봄봄이에요. 스프링 봄이 아니라 계절적인 봄이 아니라 보고 또 봐야 되는데 뭘 보냐? 희망을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둠 속에서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로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미술대전이라는 거는 등용문이잖아요. 네네, 작가의 그렇죠. 등용문처럼 됐었고 내 작업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진다 할까?
수상을 받고 한 2, 3개월 작업을 하는데 자꾸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작업을 못했어요. 네, 작업을 못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또 이제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이제 그거를 계속 끌고 온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데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때 어떤 변화점이 좀 더 있었는지. 먹이라는 어떤 재료가 조금 더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색이 역할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먹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정신성이라고 그래나 선입관이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저에게는 약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어서 먹이라는 걸 최소한으로 쓰고 최대한 색을 많이 쓰면서 물감을 막 믹싱을 하고 다른 재료도 더 적극적으로 쓰고 그런 실험들을 계속 했었죠. 90년대를 비롯한 어떤 그 초기의 작업들은 인물의 어떤 그 불안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어떤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둔 거죠. 그림을 보면 딱 일단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이후로 점점 명확한 거를 조금 더 괄호 속에 묶어놓는 약간 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화면에서 차지하던 인물의 어떤 비중들이 작아지면서 그림의 주변하고 잘 어울리게 인물 중심에서 화면 중심으로 갔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출신이 네네. 강릉이라고. 네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죠. 절대는. 네네. 네, 제가 90년대를 그렇게 보내고 2000년대에 들어서 제 작업을 전개하는 데서 강릉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영향이죠. 그때의 경험과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는 이걸 현재화시킬 건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시기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원천은 강릉이죠. 강릉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서울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 일상적인 도시잖아요. 네네. 많은 건물들, 빌딩들 그런 거라면 강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다도 있고 네네. 산도 있고. 실제 생활은 제가 도시에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도시라는 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산과 산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 산과 산 사이에 도시도 있고 마당도 있고 마을도 있고 밭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산을 계속 넘어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어떤 설정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물이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 속에 인물들은 아주 작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다. 제 작업실에 오실 때 의식하셨는지 모르지만 좌우로 계속 산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고향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산들을 가면서 서울, 원주, 용평 뭐 이런 게 그 도시가 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왕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차산, 뭐 용마산, 뭐 북한산 이 사이에 각 동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산과 산 사이에 살고 있구나. 개인, 가족 혹은 뭐 친구들의 삶 이런 삶들이 그 산과 산 사이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밭고랑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마당에서도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이게 유명한 어떤 사건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파헤쳐지고 다시 그걸 메우고 또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들이 바로 산과 산 사이의 공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의 작업에 그 밑작업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작업에서 최대한 어떤 드러내려고 행위를 계속 하시는 거고. 네네. 파내고 메꾸고 칠하고 씻어내는 이 과정은 저희 어떤 회화적인 작업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닌가? 또 그 삶이 확대된 게 역사도 그렇고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선생님 작업들 보면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네. 선 같은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굴곡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잖아요. 네네.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작업은 이걸 다시 다 없애버려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걸 티를 내야 돼? 그런다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이거는 뭔가 마테리얼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 어떤 굴곡들, 리듬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킨다. 이런기보다는 오랜 시간 이렇게 되면서 좀 누그러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대표적인 어떤 그 비유를 든다고 그러면 산이라고 그러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산 얘기를 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높고 험하고 뭐 이게 그냥 그런데 저 앞에 능선들 보면 잔잔하게 그냥 흐르고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는 어떤 그런 높고 험한 이런 산이 주는 힘보다는 잔잔한 상태에서 흐르는 어떤 그런 선들 그게 더 힘있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들이 밭고랑의 라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잔잔한 어떤 산의 능선이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작업들을 지금 계속 듣고 얘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성격이 좀 어땠는지. 굉장히 저는 내성적이에요. 심지어는 신발 새로 이렇게 사주면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 새 거가. 네,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갈기도 하고, 네, 새 옷 입으면은 그 반드시 빨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거, 그걸 굉장히 좀 무서워했다, 꺼려했다,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붓글씨를 하게 됐는데 거기 소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생기고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거. 아, 집중할 수 있는. 네, 집중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그 집중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겪는 불안 있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거, 당혹함. 그런 감정들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붓하고 먹하고 이런 데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네. 그게 이제 그림을 이끌게 된 계기가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그림 안에서도 상당히 그걸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 작품의 거의 모든 작품의 제목이 산조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산조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전통 음악의 한 분야인데 저는 그 산조의 어떤 그 의미를 그 시간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서 생겨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리듬들 그 작업 자체를 산조의 리듬과 유사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조는 변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네. 또 우리 삶도 또 그렇잖아요. 네네네. 고정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변주해 나가는 어떤 것이 삶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제 작업에 도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이제 이런 과정들도 다 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했다가 지웠다가 그렇죠. 다시 채우기도 하고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리듬을 타잖아요. 네네. 그 행위 제스처들이 운율이라 할까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최종 결과물들이 그런 느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굉장히 평소에도 의식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려고 많은 어떤 설정과 또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죠. 선생님은 그러면 앞으로 또 종단팀도 하시면 이제 전업 작가로서 하실 텐데 계획이 좀 있으신지. 사실 뭐 특별한 어떤 계획보다는 제가 그때그때 해야 될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제가 가진 어떤 특별한 계획이고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은 저도 예측을 할 수 없고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퇴임 후에 진행을 하겠다. 이것도 어쩌면은 설정을 위한 설정 혹은 굴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뭔가를 고정시키지 않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유연하게 대처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저는 오래된 미련? 내가 현재 수중에 있지 않고 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에 계속 담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미련. 그게 어떤 저는 예술이라고, 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련은 사실 뭐냐면 그리움이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칠 때도 있고 그럴 때 가끔 가다 우리가 좀 나이 들면 늘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있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왜 울고 있지? 모를 때가 있거든. 그럼요. 그럼 사람 그래요. 너 갱년기라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뭔가 자기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있는 네, 거죠.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리움이지 않을까. 그리움과 부재 여기서 촉발된 미련. 뭔가 잘 모르지만은 명확하진 않지만은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들. 그걸 저는 이제 미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선생님하고 전반적인 제스처나 선생님의 어떤 그런 리듬,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선생님 얼굴을 좀 그려봤는데, 아이고, 네. 제가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 너무 정확하게, 너무 근사하게 그려주셨네. 한번 느낌 살려보려고 저 나름대로 긋고 막 아, 해봤는데 목선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흔적도 내고 네, 네, 그러셨네요. 네, 네,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드네요, 저는. 아 괜찮아요. 예. 네네. 선생님 이제 어쨌든 이번 학기면 이제 끝나니까 네.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정말 아까 선생님 말한 초년생의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작업 기대되고 선생님 또 전시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